자, 오늘부터는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치료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너무 정리가 좀 안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딱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뽑아놨습니다. 보시고 이것만 잘 기억해서 활용하셔도 좋은 치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의 종류, 그리고 또 왜 이런 치료가 우리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이나 티침입니다. 같은 침이니까 모든 침 종류는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의 기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요. 또 기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또는 원활하지 못하는 곳을 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한 침 자체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긴장된 곳에 침을 무조건 찔러 보시면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고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바로 직접 만져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인간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소형인간을 치료하게 되면 전체가 다 함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설계 원리를, 그러한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을 찌르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뇌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도 올려주고 또 균형이 깨진 데가 있다면 균형도 잡아주고 또한 뇌가 잘못 조절하고 있던 어떤 인체 부위가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조정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뜸이 있는데요. 뜸도 침과 비슷한 효과이지만 좀 차별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침은 주로 기를 치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뜸은 주로 혈액, 피를 치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의 양을 늘려주고 피의 질을 좋게 해주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피 안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우리 몸의 면역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뜸의 역할입니다. 지압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해당 부위에 뭔가가 막혀가지고 통증이 있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힘을 통해서 거기에 막혀 있는 부위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의 균형도 맞추어지고 또한 혈액이나 체액의 균형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뭉친 부위나 근육의 흐름이 별로 정상적이지 않은 부위를 지압을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소 원리를 이용한 거죠. 통증의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소형 인간을 이용해서 해당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의 지점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 실제 그 장기의 통증과 균등한 통증이 이루어졌을 때 평행을 이루게 되고 안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소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지압을 했을 때 아프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독소라든지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 아픈 겁니다. 정상은 눌렀을 때 아픈 것이 아니라 시원하다 또는 그냥 누르나 보다 이런 느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체의 어느 부위를 눌렀을 때 매우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은 막혔구나. 여기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압을 통해서 꾹 짜내주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몸통 안으로 들어오고 땀이나 대변이나 소변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물컵에 사진이 4개가 있잖아요. 제일 비어있는 쪽에서부터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질병이 점점 발생되는 것을 묘사한 사진입니다. 처음에 비어있는 컵, 즉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붓는다, 즉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가중되는 현상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빈 컵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점점 차고 나중에 물컵이 완전히 차서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병이 걸렸구나.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비어있는 물컵에 물을 채우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꽉 차 있는 물컵에 물을 비워버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시간이 점점 걸린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극을 계속 받고 있었을 때, 나쁜 자극을 계속 받고 있었을 때 시간이 경과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질병으로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할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이 걸린 시간이 있는 것처럼 회복되는 시간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확 나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치료를 하시게 되면요, 반드시 효과를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때 치료를 딱 하면 훅 하고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는 와, 예, 아까 저기 아팠었는데 이제 안 아픈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 아픈데? 아까보다 훨씬 안 아픈데? 그러니까 아예 안 아픈데? 이렇게 착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프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요 아픈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치료받으면 또 줄겠죠. 이런 식으로 차차 한 칸 한 칸 하나씩 이렇게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물컵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처럼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번 치료하면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완전히 낫다라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2주 정도는 더 부지런히 치료받으실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서 물컵의 물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비워져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 안 비워진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물이 채워져서 아프고 또 병이 다시 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완전히 편안하다라고 하더라도 한 2주 정도는 더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아픈 곳하고 여러 개의 소형인간들의 통증을 다 합친 것은 같은 통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아픈 오장육부나 아니면 어떤 신체 부위가 있겠죠. 그 통증하고 이렇게 어딘가가 아프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소형인간이 같은 이 부위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치료해줘서 없애주기 시작하면요, 실제로 이 아픈 병든 부위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모든 소형인간들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균형이 틀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형인간을 치료해주면 진짜 우리가 아픈 곳도 함께 치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소형인간 여러 군데를 좀 배웠잖아요. 그 여러 군데에 있는 이 병든 해당 위치하고 연결된 곳을 다 치료를 해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완치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아직도 원래 아픈 곳은 병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통증이라는 건 되게 재미있습니다. 우리 뇌는 제일 아픈 곳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오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치료를 해줬습니다. 치료하고 나니까 거기 아프다고 말한 데는 치료가 돼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전에 안 아팠던 데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부작용 아닌가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분은 모두 다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아픈 데 하나만 뇌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의 아픈 곳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제일 아픈 곳을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고 나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아픈 곳이 튀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안 아팠던 데가 또 아프네 라고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가 튀어나오면 또 두 번째를 치료해 주시고 세 번째가 튀어나오면 세 번째를 치료해 주고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병을 잡아 나가시면 결국에는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진단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다 아픈데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다 치료를 하시면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환자도 만족스럽지 않게 되고요. 또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치료가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그런 것보다는 제일 아프다는데 한 군데만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튀어 올라면 두 번째 해주시고 세 번째가 올라면 세 번째 해주시고 이러한 순서로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도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도 미리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를 치료를 해드리지만 여기가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아마 요런 데가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원래 환자분한테 병이 있는 부위인데
사실 여기 지금 현재 이 부위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치료가 되면서 요 나머지 여기들도 다시 아파지기 시작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치료를 해드리면 전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